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일본의 코앞에서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수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여 일본을 진땀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쿠릴 4개 섬 주변에서 러시아의 전투기가 장시간에 걸쳐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 간부는 지난 15일 러시아 정보수집기 한 대와 러시아 항공기 등 총 9대가 러시아와 일본 동북부 사이 바다인 오호츠크해를 경유해 태평양을 오가는 장거리 비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일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비행한 러시아 비행기 9대 가운데 일부는 영토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쿠나시루와 이투르프 섬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이곳은 두 나라에게 아주 예민한 접경 지역입니다. 일본은 놀라 곧바로 항공자위대에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의 도발은 하지 않고 돌아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 같았지만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다발적으로 일본 주변을 비행한 것을 불안한 눈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투폴레프 95MS 전략 미사일 폭격기 2대가 동해와 오호츠크해 중립수역 상공에서 예정된 장거리 비행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수호이 35S 전투기들이 이를 호위했다고 설명하면서 러시아 소속 항공기는 국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비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주 하던 일이고 특별히 놀랄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일본 항공자위대는 또다시 허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8일 교도통신과 NHK는 항공자위대가 몰던 스텔스 전투기가 기체 이상으로 긴급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소속된 항공자위대 F-35A기가 오전 11시 15분 기지에서 이륙해 동해상공에서 훈련 중 기체 이상이 발생해 하코다테 공항에 긴급 착륙했다고 전했는데요. 전투기의 긴급 착륙으로 공항 활주로가 약 9분 동안 폐쇄돼 민간 항공기의 출발이 30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그만큼 긴박했던 기체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항공자위대 사령관은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안전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늘 하고 똑같은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기체에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F-35A는 미국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과 한국 공군 등도 운용하고 있는 기종이지만 유난히 자위대가 전투기를 몰면 긴급 착륙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만만하다고 판단한 러시아는 일본을 향해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12월 15일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샤포니시코프 구축함이 일본 열도 코앞에서 신형 대잠수함 미사일을 발사해 수중 목표물을 타격한 것입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의 샤포니시코프 구축함이 일본 앞바다에서 첨단 대잠 앤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복합체는 GS-14범용 발사기에서 발사된 유도 대잠 미사일로 구성되는데 지정된 지역에 도달한 후 낙하산의 자체 유도 대잠 어뢰를 발사하고 적 잠수함을 계속 탐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첨단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40km에 이르고 탄도 부분에 음향 탐지형 유도 어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날 러시아 해군이 일본 코앞에서 발사한 하늘을 나는 어뢰 앤서의 모습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본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 바로 턱 밑에서 대잠수함 미사일 테스트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러시아 타스 통신의 보도를 보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지역을 콕 집어 일본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과 영유권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동해상공을 비행할 때면 동해, 카디즈, 독도와 같은 표현을 자주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콕 집어 일본해에서 대잠수함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 일본을 타겟으로 한 경고성 무력 시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이날 일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합니다. 지지통신은 러시아가 일본 앞바다까지 와서 최신의 대잠수함 미사일의 발사 연습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러시아군이 최근 일본 앞에서 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며 불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지난 10월에도 러시아는 일본 코앞에서 미사일 발사 연습을 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는 2번이나 일본의 턱 밑에서 미사일 요격 연습을 해서 일본을 자극했습니다.
러시아는 군비 점검을 위한 연습용이라고 설명하지만 이제 막 정권을 잡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 반응을 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주변을 포함한 일본 해역에서 미사일 연습을 한다고 통보하기는 했지만 군함이 12척이나 참가했고 총 1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규모 훈련이라 일본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면서 러시아의 군사훈련을 주시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러시아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일본의 모습은 이날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는 한결 부드러운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 러시아 조기 경보기에 독도 영공 침범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훈련 중 러시아기 한 대가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한국 전투기 18대가 출격해 경고 사격을 가해서 이를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밖으로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측은 대사관 차석 무관을 보내 이렇게 해명했던 것입니다. 최초에 계획했던 경로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는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법도 존중한다. 의도를 가지고 침범한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믿어주길 바란다. 하지만 일본에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일본 열도 앞바다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전투기를 보내 비행훈련을 하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일본과 수십 년째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의 쿠릴 군도의 섬 마투아에 요격 미사일을 설치했습니다. 이 섬은 1945년까지 70년간 일본 내무로 지청에 속해 있던 섬이었지만 지금은 러시아 사할린주에 편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섬에 떡하니 요격 미사일을 설치해 일본을 자극한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러시아는 쿠릴 열도 최남단 4개 섬 중 2개에 이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코앞에 대면에 있는 이트루프 섬에는 아예 공군 기지를 건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 직원 숙소와 차량용 경납고를 건설하고 추가 기반 시설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입으로 대응하는 것일 뿐 군사적 도발이나 대응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과는 독도 억지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러시아와는 북방 영토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한국을 향한 무역 도발은 실패로 끝났고 러시아의 군사 도발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니 쪼그라든 일본의 현실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